네,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의 한국인 노동자 구금 체포 사건. 자, 이것 때문에 사건의 후 폭풍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비자에 대한 논의까지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문제들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해법은 뭔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많은 국민들이 또 걱정을 하셨고요. 일단 무사히 다 귀환을 해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사건 먼저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해보고 가죠. 일단은 이 구금이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LG 에너지 구금이죠. 체포 구금이죠.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현대자동차가 합작 법인을 통해서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었는데, 이제 이 배터리 공장 짓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진척 속도가 다르고, 또 미국은 특이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특이한 점이 있다는 거는 미국의 규격은 인치 단위, 하여튼 킬로그램 단위도 안 쓰고 파운드 단위, 이게 단위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만 유니크하게 굉장히 도량형 같은 게 굉장히 다른 나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안 맞다 보니까 도량형도 안 맞고 흔히 말하는 그쪽의 건설 회사라든지 전반적으로 안 맞다 보니까 우리나라 직원들이 좀 파견을 가서 공장을 짓는 속도를 좀 빠르게 하고자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파견을 가다 보니까 실제로 일할 수 없는 비자로 갔고요. 일할 수 없는 비자로 갔다는 이야기는 미국에서 근로를 해서 돈을 벌면은 비자 자체에 문제가 되는 이런 비자를 받고 일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나 이런 일에 대해서 용접이라든지 혹은 그 외에 흔히 말하는 되게 건설 현장에서 난이도 높은 직접의 일을 했다가 사실 이쪽 그 조지아주에서 이런 관련 노동자, 용접 관련 공이라든지 배관공 같은 분들이 이쪽에 불법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신고가 들어왔고, 결국 미국의 이민청에서 이런 것을 이 지역을 어떻게 보면 신고를 받고 급습을 해서 비자가 되지 않는 분들이 일하는 분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체포하고 구금해서 다시 한국에까지 환송했다. 그러니까 한국까지 다시 돌아오게 했다라는 그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핵심은 어떤 거냐면 미국의 공장을 짓는데 아무래도 진척 속도가 늦고 그리고 또 이제 도량형 같은 거 굉장히 많이 다르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속도를 빨리 내기 위해서 한국의 근로자를 파견을 했는데, 이분들이 적법한 비자를 받고 일을 한 건 아니어서 미국 근로자들이 항의를 했고, 이 항의를 받은 미국 이민국에서 결국은 이 공장을 어떻게 보면 급습하다시피 해서 체포해 갔다. 그리고 체포한 것이 결국 외교적인 문제로 번지기 전에 우리나라로 환송했다. 이렇게 아마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미국 측의 명분은 제대로 된 이제 비자 스테이터스라고 하죠. 비자가 아닌데 그걸 갖고 일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이스타라든가 관광 비자라든가 B1도 지금 미국 측은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럼 어떤 비자가 좀 있어야 되는지도 설명해 주시고요. 근데 지금 세간에서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그런 좀 고급 비자들, 전문직 비자, 장기 워크 퍼밋을 주는 비자는 또 잘 안 준다면서요. 이제 그게 또 고민 아니겠습니까? 예, 앵커님 말씀이 정확하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앵커님이 말씀하신 B1 비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회의하고 단기적으로 회의하고 교육시키는 정도의 비자만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비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서 비즈니스를 하는 건 오케이. 결국 서로 상대 측을 만나고 회의를 하는 것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래픽에 나오고 단발성. 있는데 단발성으로 그 회의를 하고 이런 것들은 오케이인데, 여기서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일을 한다는 것은 지금 용접이라든지 배관공처럼 실제로 근로를 하면 안 되는데 이 B1 비자를 가지고 근로를 했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B2는 관광 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또 말씀하신 것이 H1 비자, B 비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전문직 취업 비자라고 이야기해서 과학자라든지 R&D 하는 고급 인력들에 대해서 비자를 내주는데, 여기는 또 굉장히 까다롭게 내준다라고 하고 있어서 이거는 나라별로 쿼터도 있고 굉장히 얻기 어려운 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1은 왜 안 주나요? 이번에 L1을 받았으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정근이란 것은 주재원으로 아예 파견이 나가면서 회사의 스테이터스가 바꿔야 되는데 그러진 않고, 사실 이분들은 단기적으로 가서 공장의 건설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가신 분들이라 그거 하고 오시니까 다시 와요. 그러니까 주재원 같은 분들이 아예 갔다라고 하면은 L1 비자를 적법하게 받아가지고 가면 됐는데 그게 안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F1, J1, 5원 같은 것들은 학생 비자랑 상관없는데 E2 비자, 투자자 비자라고 이야기해서 미국 내 사업체를 가지고 투자하는 비자로 갔으면 일종의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 역시 E2 비자 역시 좀 발급이 어렵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았다. 결국은 B1, H1B 어떻게 보자라면 E2 비자 중 혹은 L1까지
받아야 되는데 이 기준들이 워낙 까다롭다 보니까 특히 말해서 뭐 특히 H-1B 비자 같은 것들은 네. 기준이 너무 까다롭고 B1은 받으면 안 되는 비자 쉽게 나오지만 받으면 안 되는 비자였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게 흔히 말해서 외교 간의 갈등으로 번질 수 있을 만한 굉장한 위기적인 상황이었다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공장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이제 그나마 다행인 게 이게 완공돼서 생산하는 게 아니라 아예 건설 중이었기 때문에 피해액은 상대적으로 좀 덜했다라고 하는데, 자, 이번 공장 어떤 공장입니까? 사실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공장을 짓는 것은 사실은 기업 측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용이죠. 그러니까 공기를 단축시키지 않으면 공사비는 계속 늘어나게 되고 공사비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 물건을 만들 수도 없는데 공사비가 늘어나는 것은 피해만 누적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피하려고 한다. 다만 이게 공장이 지어지고 만약 한국인 근로자가 이런 식으로 지금 생산하다가 만약에 단기 저랬으면 비자로 갔다 피해액이, 그러면 예. 흔히 말하는 생산 자체가 스탑이 돼버려야 되는 네.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피해가 커질 수가 있었는데 뭐 둘 다 안 좋다. 결국 지금은 공기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이런 설치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기술이 있다 보니까요. 이 설치하고 가는 건데 지금 이제 이 공장 자체는 현대자동차와 LG 에너지 솔루션이 합작으로 만든 배터리 공장이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대자동차가 미국 시장에 적극적으로 나서려고 하고 있고 특히 전기차 베이스로 나서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배터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지아주의 현대자동차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50대 50으로 합작을 해서 아니면 배터리 공장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건설 비용이 약 6조 원 정도 된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간 생산 규모가 30기가와트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전기차는 30만 대 물량가량의 배터리 생산 능력이 있다. 이게 돈으로 따지면 9조 원 가량 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매출의 9조 가량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게 지금 제대로 잘 진행이 됐으면 2026년 초에 생산이 시작이 되고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제네시스 다른 브랜드니까요. 이것의 전기차 브랜드에 배터리를 공급하게 되어 있는 이러한 공장이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정이 이게 굉장히 늦춰지게 됩니까? 왜냐하면 이제 다 들어왔잖아요, 근로자들은. 또 보내야 되는데 지금 비자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또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년에 이 실제 이 생산은 될까요? 이게 사실 두 가지 문제가 걸려 있죠. 이게 처음 문제는 어떤 거냐면 이제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B1 비자라든지 이스타 비자를 받아서 안 되죠. 용접 네. 같은 것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으로 용접, 배관 이런 것들 다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특히나 이제 현지 근로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신고를 해서 그러니까 사실 유권자들 아닙니까? 그죠? 유권자들이 신고를 해서 이쪽 공장에 흔히 말하는 체포를 하고 온 거죠. 체포를 하고 온 거기 때문에 이쪽 입장을 또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미국인 근로자를 고용을 해야 되는데 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또 교육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또 예측이 어려운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렇다는 이야기는 적어도 2달에서 석 달 정도는 아마 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 교육 기간, 용접, 배관 이 기술을 사실 이제 공장이라는 게 기술인데 이 기술을 아는 사람들이 가서 하면 쉬운데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서 하면 또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도 안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더 지연될지 모르는. 그러니까 지금 최소한 한 2달에 석 달 정도는 아마 지연될 것 같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하는 방식을 도저히 할 수가 없고 새롭게 교육을 하거나 채용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얼마나 또 비용이 들고 질이 얼마나 또 나올지가 퀄리티가 얼마나 나올지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내년 초 완성은 좀 쉽지 않지 않을까. 뭐 적어도 2석 달은 확실히 밀린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숨겨진 피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OPPPA라고 해서 이제 새로운 자신만의 법안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우리에게 줬더니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 AMPC 바이든 때 줬던 거는 특정한 조건을 달면서 이때까지만 하고 이제 폐지를 하게 되는데 만에 하나 이번 공장이 더 건설이 늦어지고 우리의 배터리 생산이 더 늦어지게 된다면 원래 받을 수 있었던 이 세액 공제 말입니다. 이거 못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못 받을 가능성도 혹은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가능성.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라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처음 들어와서 한 것 중 하나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법의 취소였거든요. 네. 이런 지금 보조금 AMPC라는 보조금은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안에서 하나의 제도로서 들어온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고급 제조
공장 짓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이제 미국이 보조금 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kW 시당 뭐 $35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작년에 뭐 LG 에너지솔루션 몇 분기별로 보면은 영업이익의 대부분이 이 보조금으로 나왔다라고 할 네. 정도로 이 보조금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크고 LG 에너지솔루션의 영업이익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영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2분기만 보면은 거의 5천억 가량 받았거든요. AMPC로 5천억 가량 받았는데 이게 공장이 지연된다는 얘기는 당해 연도에 쓴 돈이 작아지게 된다는 이야기고 당해 연도에 쓴 돈이 작아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비례해서 받거나 혹은 생산하면서 받는 이런 보조금들이 축소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굉장히 빨리 없애려고 하고 있거든요. 시한을 걸고 있잖아요. 시한을 네. 걸고 있어서 이 기한에 또 못 맞추면은 미래에 또 보조금을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LG 에너지솔루션 입장 혹은 이 전기차 배터리 생산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손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2차 전지 배터리 공장들 속속 미국에 많이 이제 들어가서 또 건설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삼성 SDI, SK온도 있거든요. 그 밖에 삼성전자, LG 등이 많이 있고요. 이런 곳들의 지금 공장 건설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사실 이제 빨리 공장이 짓게 되는 네. 경우가 한 2025년 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혼다의 케이스가 한 2025년 말쯤 예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현대차가 지금 2026년, 그다음에 SK온하고 포드사도 같이 결합을 해서 한 테네시주에 한 2026년쯤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SK온하고 현대차 역시 2026년 지금 뭐 그래픽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조지아주에 2026년에 짓겠다. 왜 조지아주냐면 현대차 공장이 조지아주에 네, 있기 메타 때문에 플랜트가 거기 있죠. 거기기 때문에 네. 그 LG 현대차와 연합하는 배터리 공장들은 다 그쪽에 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근데 같고요. 저기는 비자 문제 없습니까? 저쪽 근로자들은? 저쪽 근로자들은 이미 클리어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장을 짓고 운영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공장 자체에는 아마 비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워낙 현대차가 조지아주에 가서 생산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고용도 굉장히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이미지 자체가 조지아주에서 굉장히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삼성 SDI 뭐 다시 그래픽으로 가서 스텔란티스라든지 GM하고 인디애나주에서 결국은 러스트벨트 근처에서 이렇게 허니만 배터리 공장을 만들고 있는데 뭐 한 2027년쯤에 완성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결국은 완성된 거는 그렇게 많지 않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감축법 자체가 뭐 2020년대 초반 22년 이때 본격화됐기 때문에 그리고 공장 설비란 것이 하루 만에 지어질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25년, 26년, 27년에서 축차적으로 지어질 예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2차 전지 뭐 주가도 너무나 힘들지만은 사업도 이렇게 좀 막히게 된다면은 안 그래도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를 또 미워하지 않습니까? 전기차 캐즘의 공장 가동도 늦어지고 또 받으려고 했던 세액 공제 액수도 줄어들고 잘 버틸 수 있을까요? 이 기간을? 사실 이제 전기차 캐즘 시대가 한번 오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친환경 정책을 어떻게 보면 거의 포기하다시피 워낙 하면서 싫어하죠. 거의 네. 포기 뭐 ESG에 2만 으로 싫어한다는 얘기를 네.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렇게 싫어하면서 전기차 판매량이 좀 줄어들고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배터리 자체의 수요가 좀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중국 시장은 중국의 기술이 워낙 발전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거의 들어갈 수 없는 시장처럼 이미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시장 자체가 EU 시장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업체들이 사실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작년에 보조금 안 받았으면 거의 흑자, 거의 보더라인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네네. 흑자가 거의 안 났다라고 네. 이야기하는데 그만큼 수익이 좀 잘 안 나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조금이 깎인다든지 공장 지는데 오래 걸린다라고 하면은 현금 흐름 자체가 부정적이 되면서 또 비용이 는다든가 하면 건설 그 비용이. 건설 비용이 네. 늘게 되고 사실 공기가 늘면은 건설 비용이 무조건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늘어나게 되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에 뭐 흔히 말하는 현금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뉴스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좀 사업을 다각화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사업을 다각화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배터리도 만들지만 배터리 만드는 기술로 에너지 저장 장치 ESS라는 걸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ESS는 태양광 발전한다든지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어마어마하게 크게 들어가야 되는 이런 부품들이기 때문에 그쪽에 뭐 기술력을 집중해서 빠르게 이제 흔히 말하는 배터리 부분에 적자를 메꾸고 에너지 저장 장치에 흑자를 유도하는 이런 정책을 피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번 사태 직후에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뭐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다른 국가나 또 기업들이 투자한 부분에 있어서 그들의 의욕을 꺾고 싶지는 않다. 또 약간 또 이례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건과는 다르게. 또 이 발언 이후에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제 비자 문제, 비자 쿼터에 대한 해결 아니겠습니까? 좀 전향적으로 흘러갈까요? 어떻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자체는 B1 비자를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B1 비자는 어떤 비자냐면 아까 말씀드린 회의는 할 수 있고 교육은 할 수 있습니다. 교육.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강연을 하고 교육은 할 수 있는 비자다라고 아마 이해하실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은 어떤 거냐면 미국에 와서 교육시키는 것까지는 오케이고 교육을 시켜서 미국인 근로자를 써서 공장을 지어라라는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B1은 언제든 주겠다. 예, 비원은 언제든지 주고 뭐 거기서 교육시켜서 하는 것들은 사실은 외국인이 미국인의 인적 자본을 키워주는 일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이런 뉴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가서 교육을 하고 이 교육을 한 걸 바탕으로 해서 극복해라라는 어떻게 일종의 그런 메시지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말은 굉장히 좋지만 그런 메시지를 좀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자를 좀 우리가 좀 확장적으로 비자 정책에 대해서 네, 미국과 그렇죠. 좀 잘 협상을 해야 되는데 B1 비자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거는 아마 우리나라가 원하는 거는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일부 일을 할 수 있게끔 좀 유연성을 줘라라는 비자를 받으면 유연성을 줘라라는 입장을 계속 강조할 텐데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훈련 쪽에 집중해라는 입장에 좀 반대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H1B 비자 사실 과학기술 비자 같은 것들은 쿼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쉽게 늘리지 못하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결책 같은 것들은 호주가 하듯이 새로운 종류의 단기 비자, 뭐 E3 비자라고 해서 새로운 종류의 단기 비자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자라면 한국의 근로자들이 미국에 가서 단기적으로 일을 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기존 비자 체계란 것은 비자마다 역할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해석을 바꾼다는 것 자체가 사실 법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은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만약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특히나 이제 조선업 같은 데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한다라고 하고 근로자들이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해군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명분 같은 걸 잘 쌓아가지고 새로운 비자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아마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B1은 언제든지 내줄 테니까 한국에 뭐 마스터들이죠. 전문가가 와서 미국 근로자를 훈련시켜서 오히려 미국인을 고용해서 일하라는 건데 이게 약간 좀 현실성이 없는 게요. 교수님, 조선 같은 경우에 언제 그 과정을 거쳐서 마스카 프로젝트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앞서 말한 L1이라든가 H1이라든가 아니면 E2라든가 그런 전문직 쪽 비자를 좀 많이 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비자 워킹 그룹이 가동이 됐다라고 합니다. 글쎄, 우린 좀 전문직 비자를 원할 텐데 이건 좀 많은 우리가 협상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앵커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근데 이제 미국의 비자라는 것이 워낙 까다롭고 이제 규칙들이 많다 보니까 이 협상 과정 속에서 좀 진통이 있을 수는 있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적어도 건설 현장에는 가서 우리나라 규격에 맞는 생산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결국은 설비가 되면은 나중에 훈련을 시켜서 그것을 돌리는 거는 굉장히 좀 훨씬 좀 간단한 일인데 설비 자체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설비 자체를 만들면서 공기가 지연되고 공기가 지연되면 매출이 떨어지고 매출이 떨어지면 또 돈을 못 갚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면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미국 측에서도 아마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그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업 쪽에서 우리나라 용접 공들이 안 가면은 사실상 쉽지 않은 교육을 언제 합니까? 예, 그거를 교육으로 하고 단기간에 품질 관리가 중요한데 품질 관리 자체가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 측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구하고 우리나라 투자 정책이라든지 함께 연계해서 풀어나가는 뭐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 한미 워킹그룹에서는 그나마 쿼터에서 굉장히 자유로운 이 B1 비자를 놓고 그렇죠. 우리 한국인 근로자에 한해서는 이 B1 비자에 대한 융통성을 좀 많이 두는 이런 방안을 함께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